있으니까 고민도 많으시고 입시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꽤 오랜 시간 성심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지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짜서 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의외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중학교의 실상을 모르시고 중학교 이제 재원 중인 어머님들은 고등학교의 실상을 모르시고, 특히 영어 수학에 비해서 국어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그런 느낌들이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등학교 때 어떤 거를 실제 하더라를 조금 실상을 보시면은 지금 뭐를 해야 될 때구나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청심대 지금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편안하게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아는 그대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청심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스타일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공부의 아웃풋과 공부의 태도가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심을 지도하면서 약간 그 흐름의 변화가 있다. 초반에 아이들은 그러니까 한 5년 전에만 해도 학생들이 선행을 고등학교 거를 미리 해야 돼.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없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유를 접하거나 혹은 해외에 살다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식 수업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더라도, 그러니까 한국 대치동이나 뭐 아니면은 분당이나 이런 좀 학군지에서 미국식 미교 수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 말을 주눅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 돼. 뭐 선생님 말이 왕이야. 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리고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봐. 너 말도 옳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날의 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저희가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오고, 또 굉장히 그 자극이 없어요. 공부의 자극이. 왜냐면 대치동에 와서 주말에 공부를 하면서 대치동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또래 사춘기 아이들이 같이 높아지는 텐션과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약간 공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약간 아이들 사이에서는 유치하고 그리고 약간 좀 창피하고 조금 쑥스럽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네, 앉으세요 어머니. 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학생 고유의 개성이 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 저희 대치동에서는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대치동 아이들은 담배나 뭐 휘문, 진선, 수명 이런 친구들은 수업을 하면 우선 자세가 바른 자세일 뿐만 아니라 왼쪽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색상 펜들을 늘어놓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선생님의 톤이나 선생님의 어조에 따라 이제 펜 색깔을 바꾸어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 수업에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내 개인이 그 수업을 선생님이 정한 커리의 흐름에 커트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수업이 끝나고 엄마랑 이야기를 해요. 이 선생님 이 설명은 나에게 조금 이랬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게 없으니 해서 추후에 그거를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뭐 졸면 일어난다든지 일어나서 수업을 뒤에 가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 혼자 졸기가 너무 뻘쭘한 거예요. 그리고 내신 같은 거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의견이 없고 무조건 선생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지필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단점이 이제 대학교에 가면, 대치동식의 교육에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대학교에 가면 엄마 그럼 나는 이제 무슨 과를 갈까? 엄마 나는 무슨 전공을 들을까? 이제 계속 엄마랑 상의하고 자기 주도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어야 할 때 너무 그 싹을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 아이를 규격화된 획일화된 정답을
내야 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이 아이를 20년 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청심중학교는 오히려 그거에 완전히 반대로 수업을 해보면은 제가 막 수업을 막 하면은 손을 딱 들어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그 선생님 설명이. 그래서 자기 생각은 다른데 왜 이러냐고 이제 굉장히 손을 들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업 커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 친구 이 질문 저 질문 저 질문 정말로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학생 고유의 개성들이 살아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가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원래 대치동 아이들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성향이 완벽하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5년 전까지만 해도 청심은 고등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굉장히 잔류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청심만의 공화국처럼 시험 때가 되면은 2주 전부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학원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프린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학원에 가봐야 사실 소용이 없어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주는 예상 문제집은 중요한 것만 내는데 청심 선생님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진짜로 영동지방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희들은 너무 무식해 지리도 잘 몰라 영동지방이 어딘 줄 알아? 해서 영동지방이 강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지명이야 뭐 원주부터 뭐 속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뭐 아이들은 그냥 우스갯소리하고 넘겨두고 국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넘기고 그리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 영동지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냐고. 그래서 그거를 필기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정말 1점에 등급이 갈렸던 친구들이 교과위원회에 회부를 한 거야.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이 문제는. 근데 회부가 돼서 아니다. 이거 우리가 내신이라는 시험의 목표는 결국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그 교수 과정의 모든 것이 시험 문제일 수 있다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을 정도의 그런 폐쇄적이고 그 청심만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은 맞췄는데 최저가 안 나와서 정말 명문대를 떨어지는 정말 기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청심은 이제 5년 전에만 수업을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제가 조금만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그거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빼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싹 정말 중요한 것도 싹 다시 청심 스타일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뀐 분위기가 2년 전에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그리고 지금 3년 차인데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또 굉장히 3년 차 작년에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분위기가 수능식으로 문제를 내겠다. 내가 하지 않은 얘기도 낯선 시가 나온다. 해서 외부 지문이 굉장히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차분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청심국제고만의 그런 분위기가 많이 희석되고 있고 뭐 한영외고나 하나고나 뭐 다른 용인외고나 다른 특목 스타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지는 방향으로 국어는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고유의 그런 개성들이 실제 이 친구들한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재작년 아이들부터 굉장히 그 최저 맞추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때 그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대치동에 와서 선행을 하기 시작한 해예요. 그 해가.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좀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수능이 뭔지 그리고 내신이 좀 고등학교 내신 좀 더 보여드릴 텐데 뭔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점수가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요거는 아주 짧게 선생님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국어를 어려워하거나 못하는 아이들이 그 어머니들이 도대체 왜 국어라는 과목이 어렵고 국어를 못하는지를 제가 짧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은 그거 설명을 드릴 텐데 청심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 정지용 유리창이라는 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정지용의 유리창은 정지용이 실제 자기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의 죽음의 슬픔을 이제 이야기한 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가 죽었구나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해설에 감정 절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은 청심 아이들이 이제 정말 많이 이게 시험범이었을 때 질문을 했어요. 감정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절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질문과 그 해설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감정 절제인 이유가 뭐냐면은 국어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죽었을 때 쓴 다른 시들에 비해서 이 시는 절제한 편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른 시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을 생각하는 거. 이 시는 내 생각에는 이거 감정이 폭발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물리나 이과적 아이들은 답이 정해지기를 바래요. 하지만 얘는 절제예요, 얘는 아니에요. 이거를 판단하길 바라지만 국어는 그 같은 재질을 쓴 다른 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떠냐를 물어보는 사고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그 툴을 알려주는 거죠, 중학교 때. 그래서 아이가 이걸 외우지 않고 중학교 내지는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유리창 감정 절제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감정 절제인지를 이제 오랜 숙련된 전공자에게 그 생각하는 힘을 배우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포함관계 부재. 포함관계는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들한테 열심히 수업을 해보면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떠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아이들이 원망을 한다. 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망이라는 글씨를 외우죠. 그럼 선지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운 게 아니라 원망이잖아. 근데 떠난 님을 원망을 하려면은 그리워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 개념에 너무 당연한 건데 학생들 이 글자만 기억하는 원망 그러면 그럴 다른 글씨니까 그리움은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국어를 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떤지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그거의 상위 개념은 당연히 맞다. 뭐 이런 식의 사고의 툴을 알려주는데 한 3년이 걸려요. 계속 다양한 툴을 가지고 그리고 객관화의 부재. 객관화가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편타당한 네트워크를 배우는 거잖아요. 문학을 이해할 때. 그러면 텅 빈 집에 외롭다고 해요. 그러면 텅 빈 집에 혼자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상황만 얘기해서 그럼 정서를 추리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집 여행 가시고 나 혼자 집에 있으면 되게 좋던데? 약간 이렇게. 그리고 내가 혼자 나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리하고 보편적으로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인간이 그런 객관화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휘력의 부재 아시죠? 요새 되게 유명한 거 어휘력. 많이 얘기했지만 역설하다. 역설하다 힘주어 말하다는 뜻이죠. 근데 자기 역설법, 반어법, 그 역설법과 역설하다 이런 거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휘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고전 어휘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뭐 키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국제반 친구들은 철쭉 이런 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녹아 있어야 하는 단어들인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 충격받았던 게 청신국제중학교 애들한테 그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가 뭔지를 모르고 보리의 고개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고 그리고 정말 충격받았던 게 학생운동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럴 때 나 그럴 세대다.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이 말이 짐이냐고 체육관에 다녔냐고 운동을 전공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그 시위, 데모, 독재 이런 사회적인 그런 맥락들을 몰입될 때 학생운동을 했다. 이 사람이 좌익이었다. 이런 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대적인 상황들을 모르니까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고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소설 같은 거는 아예 관혼, 상제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게 한 단어가 안 넘어가니까 계속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그리고 문해력의 부재. 이것도 제가 질문을 받은 거. 인간이 먼저다. 그 대통령 후보의 그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다. 근데 이제 이 말의 뜻이 뭔지 인간이 먼저다 하면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시적으로 first 인간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이 말 속에 이 사람이 담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먼저다 하면 다음이 뭐냐 물어봤을 때 물어보시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인간이 먼저다라는 말 속에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다음은 그런 거야? 그 물어봤더니 다음은 동물?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식물? 무생물? 근데 사실은 인간이 먼저다의 다음은 돈은 나중이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의 생명이 가장 우선시돼야 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인간은 먼저다. 다음이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다음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들의 내용도 생뚱맞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개념어. 중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대화체가 뭔지, 조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학교 때 제가 그래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오면은 정말로 우리 애는 중학교 때 내신 되게 잘 나왔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면 내신하고 정말 너무 달라요. 고등학교 공부가. 왜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도 연관이 되어 있겠지 하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처음에 나온 품사가 나와요. 그러면 사과는 뭘까? 그럼 당연히 명사죠. 근데 왜 명사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걔가 왜 명사야? 그럼 당연히 명사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직관적으로 얻어간 문법적인 어떤 느낌, 뉘앙스 이거와 실제 학술적인 건 조금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적극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상어는 너무 명사 같아요. 공부를 하지 않는 한국인도. 하지만 적극적은 한국 사람들이 명사인 거를 잘 몰라요. 이게 명사예요. 그 왜? 왜? 명사가 명사일 수 있는 이유는 서술격 교사가 붙을 수 있으면 무조건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서술격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혹은 주격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명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가르쳐주면 아예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지금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애가 사과를 안 배워도 명사라고 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그걸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왜 그것이 명사인지를 물어보고 아이들이 명사를 왜 명사인지 학술적으로 아는 친구와 직관적으로 아는 친구를 가릴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용력. 그는 칭찬을 들었다는 능동 표현입니다. 칭찬이 그의 귀에 들렸다는 피동 표현이에요. 근데 학술적으로 칭찬이 그의 귀에 들렸다. 이 문장은 비문이에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주어인데 굳이 무생물을 주어로 이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칭찬이 여기저기 그의 귀에 들렸다 이런 문장 써요. 왜냐면 번역문도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두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닌데? 되는데? 이런 친구는 지필이 안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력이 있으면 왜 저걸 아니라고 할까?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생각을 할 때 맞는데? 왜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와 왜 저걸 아니라고 할까? 라고 그러면 왜 저걸 아니라고 할까에는 이미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이거 있죠. 이거 할 때 발음할 때 의문의 변동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선능력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발음되는 현상이야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혹은 내가 발음했던 걸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학술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이거는 설능력이라고 발음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선능력이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하고 수용력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선능이라고 발음을 했지만 단일어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교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형태소 안에서는 당연히 유효마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이론으로 수용하는 거랑 내가 이제까지 삶 속에서 내가 체화된 나의 규칙과 다를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랑은 지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고등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중학교도 이게 나오죠. 중학생들도 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학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냥 무작정 이런 거 없이 이게 완전 수능식이거든요. 이런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없이 내신은 너무 쉽죠. 중학교 내신은 너무 쉽죠. 그럼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필요가 없냐면 예를 들어 외부 지문이 안 나와요. 중학교 내신은.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청신국제중학교는 지금 올해 선생님 제가 또 들었는데 굉장히 서술형 중심, 뭐 속담을 외워와라, 뭐 또 뭐 시를 써라, 뭐 수필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점수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힘을 들여가지고 중학교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교가 아니고 A가 안 나온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B 나오는 친구가 있대요, 뭐 이런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A가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모든 거는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위한 포석을 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짠 하라고 하면은 못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이제까지 체화했던 자신의 삶의 기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게 편안하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갑자기 선생님들이 고2, 고3 대학생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내신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심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학교 선생님이 올해 주신 프린트물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보이시면 여기 이게 다 고등학교 1학년 게 아니고요. 어렵죠? 1학년 게 아니고 대학교 1학년 거예요. 그러니까 국문학 전공자들이 처음 배우는 강론입니다. 보시면 저도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여기 보시면 영어랑 한국어랑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상보적 분포, 배타적 분포 있고 보이시면 여기 보이세요. 국제운전기 이런 거 완전 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친구가 수업 듣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방식이 또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 실제 시험을 보면은.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이시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랑 비교하면서 음성의 변화를 음성적으로 유사한가 변이음 이렇게 있잖아요. 뭐 자유변이, 뭐 각각의 음을 이렇게 있죠. 고등학교 거예요. 느껴지시겠지만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가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시킬 때 보시면은 똑같아요. 프린트. 자, 상호 무한정 분포를 이루는가? 라고 했어요. 자, 상호 무한정 분포를 이룬 그렇죠. 이겠습니다. 이걸 제가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그대로 듣고 학교 선생님의 포지션과 똑같이 수업 내용이 끝나면 그 수업을 짧게 녹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했던 프린트물 그 수업을 하면 제가 그날 똑같은 수업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반이다 이러면 3반 수업은 뭐 날마다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국어가 그냥 단수가 높아가지고 하루 빼고 주 4일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만 그 수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했다 하면 제가 아이들이 프린트를 줘요. 어떤 공부를 했다고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똑같아요, 프린트물이.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 대한 영상을 주고 그날 밤에 이제 그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이제 학생들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지 느껴지시죠? 대학생으로 취급한다는 거. 그 뒤에 보시면 로스쿨 지문도 나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트 지문 분석이 나와요. 이제 작년부터 리트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 지문이, 그러니까 얘는 고3도 아니고 그냥 바로 리트 지문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아예 대비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특목고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선행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대학교나 리트 지문을 소화할 수 있는 친구에게 점수를 주겠다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해야 되는 공부를 완벽하게 체화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부모님과 모르는 부모님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문법의 강화, 문법은 이제 바뀐 입시에 문법을 하지 않고는 대학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어렵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법이 매 시험에 늘 50%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문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주 독특한 스타일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1, 2, 3, 4, 5인 경우도 있고 1, 2, 4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논문 스타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학생은 혼자 이 시험을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캠퍼스라는 그 사이트나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각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근데 또 너무 저희 학원에서 너무 다행인 게 나온 게 또 나와요. 작품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향수, 장마 뭐 이런 작품들을 논문을 써놓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논문을 보기로 만들어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청심국제고등학교는 따로 한두 명, 소수의 학원에서 대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험범위고, 저희는 뭐약 30명의 아이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열심히 찾아가지고 날마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는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법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저희가 우선은 독서를 해야 되니까 독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독서가 이렇게 같이 있게 되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마 이제 어려울 텐데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진 스타일은 제 책에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평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평일에 월요일 저희가 예습형 학원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여기 뒤에 있습니다. 국어를 날마다 조금씩 해서 일진으로 맞추는 컨텐츠고, 인문의 월요일 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혼자서 하지 말고, 혼자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계가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아까 영상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해야,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거를 10분 동안 알려주는 영상을 봐요, 학생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요. 하루에 몰아서 하려면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30분 정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입니다. 화요일 날 현대시, 요 수요일 날 문법, 그리고 목요일 날 어휘, 그리고 금요일 날 논술에다가 독서인데, 여기 이 금요일치 논술을 하려면 이제 평일 날 조금씩 책을 몰아서 읽어놓거나 저번 주 주말에 이제 읽어놔야 금요일 날 논술까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휘 역설과 역설법의 역설이 뭐가 다른지 이런 거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정말 당연히 읽어야 하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입시가 바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완벽하게 읽었는지를 미시독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이거를 접해봤는지, 그리고 그 접한 내용을 내가 아는 다른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면접의 제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시독해를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의, 어떤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문학 작품이었어. 나 이거 읽어봤어. 이해하시죠? 그런 느낌으로 논픽션도 있고 픽션도 있고, 뭐 기후변화, 철학, 그리고 뭐 아주 중요한 뭐 변신 같은 프란츠 카프카 이런 작품들 다 같이, 정말 이거를 좀 갈매기 꿈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교양으로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그런 작품들인데, 근데 엄마가 이제 읽으라고 하면은 또 잘 안 읽게 되니까 강제적으로 나도 이제 읽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52주니까 되게 바빠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청심을 해보니까 이게 한 주에 한 권이 안 나와. 너무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워해가지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원래는 1년 컬인데 하다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넘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1년 커리를
다시 1년 컬인데 1년 반 컬이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이건 고등학교 예비 고1 컬이에요. 그래서 쭉 연결해서 이해하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조금 더 깊고 넓게 많은 양의 내용들을 좀 짧게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컨텐츠가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요 두 개의 컨텐츠가 3년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1대1로 아이들의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 본 내용을 아이들 거를 이제 PDF로 만들어요. 자료를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러면 그 PDF로 만든 자료를 저희가 이제 저는 줌으로 띄우고 걔는 그 시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평일날 통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날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계속 해요. 이제 애들이 핸드폰 내야 돼 11시 30분까지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또 그 이후에도 뭐 패드로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이 전자칠판과 이 줌이 뭐가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테크니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제가 전자칠판으로 보여줘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띡 이거 이렇게 풀거든요. 선지를 볼 때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에 표시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주거든요. 보이시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지를 답이 뭐야? 그 말로 선생님 이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직접적으로 학생인 것처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를 제가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도 이걸 보고 아 이렇게 선지를 접근을 해야 돼. 왜냐면 모두 고르시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으로는 지필 점수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시면 선지들이 왜 그게 틀렸는지 이렇게 다 표시를 제가 다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한 거고요. 이 시험지는 학교 시험지가 아니라 학교 시험지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제가 구현을 한 제 시험지예요. 제가 적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 시험지를 보고 학생이 이 시험지 제가 숙제로 내준 이 시험지를 이제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보시고는 이거 무슨 문제냐고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님이 준 거다 하니까 내 문제랑 너무 똑같다고 나는 이 문제 내 문제 바꿔야겠다고 하셨다고 학생이 직접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했다 우리 반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 정도로 어떻게 나올지 좀 정해져서 아니까 이런 세트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 만들면서 학생들이 뭐 10차, 20차까지 계속 줘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적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리트 지문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국어가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시독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다양한 독서, 배경 지식 중요해요. 근데 정말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런 미시독해를 하는 그 흐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광자의 개수를 늘리면 산탄 잡음에 대한 신호대 잡음비가 증가시킬 수 있는데 공진기는 그 안에 레이저 빛을 가둠으로써 간섭계 내부의 광자 개수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런 문장들이 이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리트 지문이에요. 이거는 과학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지문 길이 보이시죠? 한 페이지가 다 지문이죠.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중학교 뭐 여러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이랬던 친구들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 이것도 적중해서 맞춥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제가 적중을 시켰어요. 요 그래프거든요. 요 그래프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런 선지가 나올 거다. 이 구간에서는 이런 선지가 나올 거다. 저희가 다 연구해가지고 꾸준히 나와요. 근데 왜냐면 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내용을 내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최대를 맞춰가지고 이 그래프는 실제 선생님이 주지 않은 그래프인데 저희가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프 이제 다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했고 그리고 똑같이 네 그렇게 문제가 네. 그래서 민감도는 뭐 어떻다. 이런 거를 다 알려주면 이 친구들이 그거를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거는 사회지문, 리트 지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경제, 편익이 발생되고 뭐 정부 개정으로 비용으로 50만 원이 비용과 편익을 순편익으로 측정값이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데 저희가 출제될 선지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맞는 선지인지까지 애들이 다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해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시험지에다가 표시를 해주면서 학생이 이거를 해설은 제가 말로 하지만 실제 학생이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 시험지에다 어떤 표시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작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적중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적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제 오늘 보낸 것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클래스룸 주소 보내드리고 여기에 앞으로 4가지 영상이 업로드 될 건데 학교 선생님 진도 강의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학교 선생님이 그날 수업한 내용이 50분짜리잖아요. 그럼 제가 10분으로 쪼개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교재가 시험에 나와요. 수능 특강이라는 게 이제 고3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고3 고2로 대한다는 게 이제 이런 거여서 수능 특강 지문이 이렇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만 전담하시는 게 아니라 고3도 고2도 같이 하시니까 시험 범위가 좀 겹치는 거예요. 고3이랑. 근데 저희는 워낙 고3들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수특 자료 같은 거는 뭐 시중에 있는 모든 자료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저희가 수업을 이제 뭐 줌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영상을 너 이거 다시 외워 10분이야 다시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줌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암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서 제가 이 단톡방에 4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 그리고 엄마 그리고 학생 그리고 관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줌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빠져도 이 친구 지금 빠졌어요. 이렇게 전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밤 11시 반 막 이러니까. 그래서 관리자가 지금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 친구가 하니까 엄마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에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너 공부했어? 이것보다는 너 고인준 선생님 지금 줌 참석했어? 이게 훨씬 더 공신력 있고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어제거든요.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깜빡 잊었어요. 그러면 언제 할까요? 물어봐요 애들도. 그러니까 뭐 왜 이런 걸 하죠? 이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체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고 제가 어제 잃어버렸다고 관리자와 저와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참석 제가 목요일에 또 할 수 있다. 걱정 말라. 해서 또 목요일날 하면 30분씩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면 왜 이런 걸 해? 난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애는 정말 거의 없어요. 선생님과 유대관계가 맺어지면 선생님이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정신교육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아 그래 우리 엄마가 하라는 얘기가 선생님도 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해서 조금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게 되고 그리고 참석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표 발생하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응시생이 26명인데 그 중에 3등 했다. 만점은 120점인데 얘는 102점이다. 합격 상위 30%가 미만이면 제시야. 제시는 다음 주에 또 줌을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 성적표 보시면 지금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이게 애들끼리 경쟁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 전체 응시생이 93점 받았는데 넌 114점이야. 그럼 이 친구는 그래도 안정권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런 거를 해줘야 이 친구들이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 공부를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공부했는데 그리고 또 쉽게 좌절하고 그러면 엄마도 얘가 한다고 했는데 속상하네. 근데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한 단도 절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정말 바쁜데 이거를 다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저희는 조금 끊어서 녹화를 다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이제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문법을 아예 못해요. 그럼 다음 주 수업도 있는데 내가 이걸 많이 틀렸어.
그럼 다음 주 숙제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루하루 쫓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이러니까 제가 영상을 2분, 3분으로 다 쪼개놨어요. 그 예를 들어 너가 못하는 게 사이시옷이야. 그러면 사이시옷 5분. 그럼 5분이면은 배속으로 하면은 한 3분 반에도 들을 수 있잖아요. 3분 반에 한 3번만 들어라 하면 제가 다 리스트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업을 하면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외워놔야 모든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제가 아까 음성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녹화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녹화만 반복해서 들으면 똑같이 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제가 한 말 그대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엄마랑 관리자와 저와 학생과의 그 4인 1조의 그 시너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저희가 이제 쓰려고 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저희가 다 교사용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 이런 거 이제 알려드렸는데 보시면은 하루는 요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선 소조를 대하여 흐느끼며 이르기를 독수에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독수 어려워요. 그럼 독수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선루, 흉심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좀 이게 뭐 수선루가 뭐 어떤 정장가 보다 뭐 어떤 공간인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2 있죠. 12. 12도 야 너 나한테 시비거네. 그 시비가 있지만 여기서의 기자는 지금 비천하다 노비예요. 노비. 그러니까 심씨 시비가 아니라 심씨가 시비를 시켜거든요. 원래 고전은 주격조사를 많이 생략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시노비 막 이런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 그 언제 다 읽겠어요. 근데 이거를 1학년이기 때문에 차분히 재미있게 정말 선생님이랑 막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 줄 한 줄을 한 단 한 단 하고 넘어가는 뭐 이런 식의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외웠는지 이제 테스트도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그러니까 국어 문법 국어 시험에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내용은 저희가 한 번에 기억이 안 나고 책을 보고 외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수학 공부해라 그 시간에 해서 저희가 어휘 같은 것도 이렇게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7페이지 하고 엄마가 시키면 하지 않죠. 그러면 근데 이거 이거 왜 하는지.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뭐 이번 주는 7페이지부터 10페이지야 하면 여기에 배웠던 12가 뭔지 써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혼자 하면 너무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절대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냥 뭐 이야기하면서 야 너 그때 그거 알아 이러면서 누비 알아 이러면서 막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하면 또 이렇게 해요. 어영부영하면서 이게 녹아드는 거죠. 그 입시의 체계 속에서. 그래서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것도 저희가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50분 동안 내가 뭐 따로 뭐 도서관에서 외우러 갈지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 짠줄이 시간에 이렇게 카드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느낌의 체계라든지 뭐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잘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로 시스템이 정리가 될 거니까 이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단련이 되면 저희가 그런 자세들 그리고 그런 공식들 다 알려주고 저희의 목표는 고등학교 수능으로 따지면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께 1등급 나오는 게 목표죠. 네, 그래서 그거 목표로 이제 열심히 할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국어의 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궁금하신 부분